아니라 물건 사고놓고 형제의 폭력의 정신과 육체가 뭐래가지고 친구 생활 너무 오게 살인혐의 인정합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사건이죠. 원룸에서 10대 4명이 동갑내기를 상습 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김 변호사님, 이들 가해자 10대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죠.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A군은 20년, B군은 징역 17년, 그런데 소년범에 해당하면 이제 19세 미만이 소년범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명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선고가 됐어요. 굉장히 높은 징역형이 나오죠.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형량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들이 한 행위를 보면 이 형량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가요? 특히 오랫동안 굉장히 괴롭혔고 괴롭히는 과정에 이걸 또 SNS로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물고문도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구타를 인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 쓰러져 있는 친구를 더 괴롭히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아주 그 범행의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형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각각 형량이 좀 다른 거는 어쨌든 소년범과 이 소년범이 아닌, 그러니까 19살, 대부분 화면에도 나왔지만 19살, 18살, 17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의 형량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이제 살해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가격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들 아마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됐을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징역 20년이 선고된 A군이 있잖아요. 네, 19살입니다. 그렇죠. 근데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특정 강력 범죄에 의해서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19세인지 아니면 이제 그 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20년 선고한 걸 보이고 지금 소년범 2명 있잖아요. 거의 둘은 최장기로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15년을 넘지 못하기도 있습니다. 근데 15년까지만. 그래서 이제 최고 장기를 15년 하고 이제 단기를 7년을 했어요. 그래서 소년범의 장단기의 의미는 단기 7년은 무조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교도소에서 행동이랄지 어떤 그런 거에서 평가를 해서 15년 이전에 석방할 수 있는 그런 보호시설로 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가해자가 10대 청소년이지만 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정말 끔찍했다고 하거든요, 장 교수님. 그러니까 성인들 특히나 아주 잔혹한 영화 속에나 나올 만한 행동들을 10대 친구들이 다 했습니다. 이제 C군이 일정 부분 보증금을 낸 원룸에 함께 기거를 하면서 C군이 아르바이트를 한 그 비용을 다 빼앗고 이 빼앗은 돈으로 자신들이 흥청망청 쓰는 이 과정을 노래로 랩처럼 노래로 만들어서 피해 학생 앞에서 부르면서 오히려 조롱을 하기도 했었고 폭행의 정도도 좀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합니다. 우리가 물고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얼굴을 강제로 물속에 집어넣는 그야말로 그냥 물고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강제로 그런 끔찍한 도대체 행동으로. 이 10대들은 왜 이 또래 친구한테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약자인 거죠. 약자이고 자신들이 갈취 대상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한 번 이런 행동이 벌어지면 점점 더 가혹성이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친 것도 아니고 또 폭행을 하고 나면 온몸에 멍이 들거나 피가 나거나 상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찍어서 자신들끼리 공유하면서 킥킥거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우리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굉장히 과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던 것 같고 은폐도 했다면서요? 네, 문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들이 잡혔을 때 경찰에서는 그 숨진 학생을 폭행을 하고 달아난 다음에 숨져 있는 상태로 달아난 거잖아요. 근데 처음엔 폭행 자체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죄로 경찰이 입건을 했었는데 이후에 속속 드러나는 그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 이 잔혹성이나 이들의 목적이 충분히 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폭행치사를 살인죄로 변경을 해서 입건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 잔혹성이나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이게 과연 미성년자라서 소년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이냐, 성인들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이제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딱 한 가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 친구들 지금 소년법 적용받는 친구들 2명이 네네. 재판 중에 성인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18살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게 최종심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일단 성인처럼 받는 거예요? 항소가 되어야겠죠. 예. 항소되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소년범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징역형의 상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나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는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범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범죄 재판을 받는 그렇죠. 기간에 재판을 나이... 받는 시점에서 소년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